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1년 6개월간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가 점차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소환되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이후 이제 3년여 만이 될 텐데 이번 소환의 의미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이 관련된 수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종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졌고요. 2015년에 이 합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그 합병의 비율이 과연 정당했는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쓰였는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고요.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그 삼성바이오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픽스라는 회사들의 회계상 평가 방법을 조작함으로써 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또 정치권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뇌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부분도 이미 다른 사건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수혜자로서 계획하고 지시해서 관여했는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를 네. 최종적으로 가리기 위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미래전략실 출신 전현직 고위 임원들은 잇따라 소환이 이미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부회장과의 연결 고리 확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실무자들이 각각 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회계 방법을 평가한 것이라든지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시점에 어떤 실적이나 내용들이 나타난 것들을 결정한 것이라든지, 가령 이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 에픽스의 관계를 이해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계획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이것이 개별적으로 각각 보면은 각각은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것들이 조합해서 맞춰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경영권 승계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만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책임지고 이행하고 실행하고 지시한 주체가 있지 않을 것인가가 지금 검찰의 수사의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네. 그 부분으로서 이제 제일 마지막 종착점으로서 이재용 회장을 소환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부회장이 며칠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인정은 했지만 어떤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회장의 그날 발언을 봤을 때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지만 앞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그날 발언 보셨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총론적으로 이제 사과는 했지만은 사실 사과의 본질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합병 관련된 경영권 승계 관련된 수사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요. 이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회장의 신병 처리, 소위 말해서 다시 구속이 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은 네. 이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과 경영권 승계와 합병에 관한 자체에 대한 수사 결과는 종국적으로는 수조 원대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기와 환송심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와 환송심의 피고인으로서 사과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혐의 사실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영상의 어떤 경제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과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에 있어서는 관여를 안 했거나 혹은 네. 관여를 했더라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아주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 혐의를 제대로 지금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혐의 입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회계 자체의 회계 부정이 고의적으로 있었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였는데 당시 이제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그 피고인 당시 그 대표가 김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나는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회계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도하고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부분과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영장이 기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계 기준이 좀 쉽게 말하면은 관계회사 종속회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에 새롭게 나오는 자료들이 계속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영장 적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리인 이 삼성바이오 대표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직 현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혹여라도 이제 관련된 기소 내용에서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수사가 좀 지연된 게 어떤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검찰 인사로 인해 가지고요. 해당되는 수사를 어떻게 보면 주음으로 담당했던 이제 특수부 인사들이 대거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의 의혹이 밝혀지고 증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회계 부정을 인정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제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검찰로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그 회계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성 측에서는 합병이 진행된 이후에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좀 간단하게 정리를 네. 하면은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내 자회사 같은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과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회계상 다릅니다. 하나는 관계회사, 하나는 종속회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삼성바이오 말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회사를 삼성바이오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평가를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콜옵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파트너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자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게 바뀐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행사 자체만으로 행사의 가능성만으로 회계상으로만 몇 조 원의 이제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네. 이거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 부분은 당시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상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한 것이지 경영권 승계랑 관련 없다. 경영권 승계는 2015년 7월에 그 합병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속회사로 바꾼 거는 1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도에 이렇게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2012년도부터 이 회사는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서 계속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도 않다가 나중에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15년도에 올렸다는 거는 이미 네네. 2012년도부터 회계 부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점의 선우도 선우겠지만 이제 그 고의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잘 그렇습니다. 이제 파악이 돼야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병을 결정을 할 방침인데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직은 이런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회장이 또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이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김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네. 검찰로서는 이제 그 굳이 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영장에 대한 결과를 받음으로써 영장에서 혹시라도 영장이 기각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기소 자체의 정당성이나 향후 공소 유지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법조계 전반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정경심 교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되면서 이제 기자들에게는 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 지지자들에게는 좀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석방 장면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그 재판에
지금 현재 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석방 네.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혐의 사실 하나하나는 사실 정치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되는 재판과 공소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석방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러한 정치적인 지지와 반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또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검찰 측에서는 뭐 증거 인멸 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또 변호인 측은 이제 별건 구속이다 이제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신병 구속의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도주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미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도 됐고 향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때 석방이 된다면은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할 수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계속 신병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해야 한다라고 검찰이 계속 주장을 했고요. 네네.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일단은 그런 의혹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있는 범죄 사실 이외의 것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장을 추가 발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건 구속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무의 기준을 보자면은 소위 말해서 A라는 범죄 사실로 기소를 한 다음에 다시 B라는 사실로 기소를 하면서는 영장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들은 거의 다 발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A만 청구를 했는데요. 기소를 할 때는 A, B를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영장 청구 사실은 없는데 기소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 내용을 이유로 추가 영장 발부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이제 이것을 별건 구속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네. 증거인멸에 실질적으로 우려가 있는지 부분을 판단해서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한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4일 재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네. 구체적인 기준을 고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 사실이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고요. 네. 차명 주식 거래가 있더라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심리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예. 특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6월달에 이제 계속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관련된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앞으로 진술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차명 계좌를 빌려줬다거나 이런 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증언에 있어가지고 증거인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법원에서는 판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핵심적인 코링크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또 고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부분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또 재판에서 특히 14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추가 영장 발부에 관한 기준을 다시 또 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종의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우려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네. 부분에 대한 안심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가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석방이 정 교수에게 좀 다소 이례적인 거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일부 있던데 그건 네.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보통 A라는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람을 B라는 사실로 추가 기소하고 C라는 사실로 추가 기소를 하면은 그때마다 영장을 다 발부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떤 사건을 발부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렇게 해왔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 영장 청구할 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소할 때 들어갔다라는 사정이라는 것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추가 기소한 사안이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데 네. 이 경우를 또 다르게 봐가지고 이것을 마치 굉장히 독특한 영장의 사실상 연장 청구처럼 보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반론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럼 꼭 무조건 정경심 교수님한테 유리한 것인가라고 할 때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사실은 그 지난 재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다 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켜서 다음 재판에서는 그게 내가 유무죄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시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증거가 현출되고 혹은 증거의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심증을 형성했다는 걸 사실상 은연중에 드러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이미 관련돼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진 걸로 봤기 때문에 네. 내가
석방을 일단 해준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혐의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어차피 그렇다면 신병 구속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정경실 관련 내용들 김성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